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묵직한 의무감과 죄책감.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고요한 공포입니다. 그 사람을 끊는다면 나만 나쁜 사람 될까봐, 괜히 감정 상하게 할까봐,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오랜 인연이든 우리 대부분은 끊어야 할 순간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결정도 못한 채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혹시 지금도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선을 넘어온 사람을 방치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언제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를 넘어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인생의 균형을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미선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얼마 전 끝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던 사이였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는 자신의 고민은 듣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쏟아내는 친구에게 지쳐갔다고 합니다. 특히 미선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 친구는 위로는커녕 그래서 너는 왜 맨날 그런 식이냐며 질책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선 씨가 큰 결정을 앞두고 조언을 구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 인생에 관심 없어. 네가 뭘 하든 망하든 말든 그냥 네 맘대로 해. 그 말은 미선 씨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단순히 말이 거칠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말은 오랜 시간 쌓인 무관심과 이기심의 결과였을까요? 고민 끝에 미선 씨는 그날 밤 그 친구의 연락처를 지우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미선 씨는 뜻밖의 평온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그런 관계 하나쯤 억지로 끌고 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인간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지만 모든 관계가 노력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하는 자는 기쁘게 하고 멀리 하는 자는 찾아오게 하라.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내가 다가갈수록 아픈 사람이라면 그건 결코 오래 곁에 둘 사람이 아니죠. 이번에는 끊지 못하고 끌려가며 살아온 사람들의 조용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오랜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이웃은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생일마다 반찬을 나누고 여름이면 수박을 쪼개 먹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정자 씨는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늘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지? 도움은 내가 더 많이 주는데 왜 나는 늘 죄인이 되어야 하지? 그 이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말에는 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자 씨가 감기에 걸려 며칠간 나가지 않으면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냐고 핀잔을 주고 아들 내외가 찾아와도 그 집 애들은 보기만 해도 인상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성격이 좀 그렇겠거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례함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고 정자 씨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이웃을 피하려고 엘리베이터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늘 긴장 상태였고 집에서도 편히 숨을 쉬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는 문득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미루며 살고 있지? 그날 밤 정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작은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문자를 한 통 남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서로 안부 묻지 말고 각자의 평온을 지키며 지냅시다.
그 이후 이웃은 삐졌고 아파트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이상하게도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고 아침에 창문을 열 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관계를 끊으면 외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멀어지니까 비로소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관계를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려면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존중과 배려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상대의 말은 칼처럼 마음을 찌르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를 위해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타인이 내려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인생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습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남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의 자유는 그 어떤 관계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끊을 수 없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입은 한 남성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씨는 43, 두 아이의 아버지이며 지방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수년째 묵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의 중심에는 친형이 있었습니다. 형은 어릴 적부터 말이 거칠었습니다. 무언가 잘 안 풀리면 가족에게 화풀이를 했고 현우 씨가 어른이 되어 독립한 이후에도 그의 삶에 자꾸만 끼어들어 감정을 흔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성과가 났다 말하면 그게 대단한 일이냐고 비꼬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 상담을 청하면 네가 그렇게밖에 못하니 그 모양이지 라며 험한 말을 퍼붓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우 씨는 형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한 피를 나눈 사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현우 씨는 아들의 일기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글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무표정해. 삼촌 전화 받고 나면 말수가 줄고 엄마한테도 괜히 화내.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어. 그 글을 읽는 순간 현우 씨는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관계가 정작 자신의 또 다른 가족인 아이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날 밤 현우 씨는 큰 결심을 합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감정을 담담히 말했습니다. 형, 나는 형을 가족으로서 사랑하려고 오랫동안 애썼어.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아프고 우리 애들까지 상처받는 걸 보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내 가족을 먼저 지킬 거야. 형과 연락을 끊을게. 그 후 형은 분노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소리쳤지만 현우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진짜 웃음이 늘어났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곁에 두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후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결국 또 다른 고통을 만들 뿐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근자는 적고 원자는 많다. 가까이 두면 해가 되는 사람은 애초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선택한 겁니다. 이번에는 어느 철학자의 관점에서 끊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울타리가 있다. 그 거리를 지키지 못하면 서로를 찌르게 된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오랜 인연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인연이 나를 찌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상대적 소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감정을 쏟고도 아무런 공감이나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되고 심지어 자기 효능감까지 낮아집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이 사람에게 왜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까? 왜 대화가 늘 내 쪽에서만 노력해야 하지? 하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사인 한은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가 반복될수록 고통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관계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데 자신만 계속 희생하는 구조는 정신적 학대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유지된 관계는 상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상담 사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은 항상 부인의 이야기를 비웃으며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부인은 매번 그냥 내가 잘 넘기면 되지. 화내면 분위기만 나빠져라며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은 자주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성 우울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대화의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부정이라는 것을요. 상대가 여러분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망가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회복이라는 말조차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롭기를 두려워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무례한 사람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끊는다는 건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방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지켜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를 끊지 못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후회를 안고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씨는 올해 62, 은퇴 후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그리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걸면 무반응으로 일관하거나 귀찮다는 듯 신경질을 냈고 가끔 말을 하더라도 상대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투로 영애 씨의 마음을 자주 다치게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저 무뚝뚝한 성격이라 여겼고 자신이 더 노력하면 바뀔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믿음은 습관적인 자기 부정이 되었고 괜히 내가 말 꺼내서 또 불편하게 했나? 그냥 혼자 사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그녀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남편이 손주 생일 잔치에 가기 싫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영애 씨는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기에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어차피 애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거기 가서 너희들 얘기 듣고 있는 것도 지겹다. 그 순간 영애 씨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남기고 아들의 집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대화 없는 침묵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에게 말 걸며 살고 싶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지만 더는 내 마음을 무시당한 채 늙고 싶지 않아. 영애 씨는 몇 달 후 정식으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말이 많았고 누군가는 그녀에게 이 나이에 뭐 하려고 그러냐고 말했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죽진 않아요. 나는 지금에서야 내 감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점점 침묵 속으로 사라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감정과 말이 통하는 사람 곁에 계신가요?
만약 아무리 말을 해도 무시당하고 감정을 표현할수록 나약하게 여겨지고 상대가 항상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믿는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그 연결을 다시 생각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자의 가르침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사람이란 강한 것보다 물처럼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 하지만 그 물도 계속 부딪히는 벽 앞에선 결국 방향을 틀어야 한다. 부드럽게 산다는 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릴 정도의 관계라면 흐름을 바꾸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끊는 결정을 한 후 진짜 자유를 찾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끊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은 때때로 외롭고 낯설고 두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고 침묵으로 자신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평온이 있습니다. 서재훈 씨는 50이 넘은 나이에 가족과 친구, 사회생활까지 모두 정리하고 혼자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쳤다고 말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드디어 멈췄을 뿐입니다. 서 씨는 오랫동안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쥐어짜며 살아왔습니다. 동료들은 항상 그의 아이디어를 무시했고 친구들은 만나면 뒷담화를 일삼았으며 가족은 그가 말하려고 하면 그 얘긴 그만 좀 해라고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자신도 말문이 막혀버린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그 답답함 속에서 그는 삶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데는 용기와 동시에 많은 결핍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결핍 안에서 진짜 나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속도로 걸으며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곳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끊는다는 건 무언가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과의 연결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며 살아가는 건 지하실에 갇힌 채 하늘을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늘 막히고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비로소 햇빛이 내리는 들판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내어 바꾸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을 해치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만히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절대 그저 사소한 갈등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에 침식되는 고요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손을 내려놓고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한 시점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대화가 반복되며 오히려 고통만 커진다면 그건 관계가 아닌 고통의 고리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대화를 되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이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하는 인연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순간에
조금 더 다정히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존중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